후. 네, 안녕하세요. 주영진입니다. 근황 소식을 올리고 나서 그냥 쉽게 이렇게 떠들어 볼까? 예, 이것도 언제 안 올릴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생각이 나는 대로 한번 떠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또 이렇게 촬영하게 됐고요. 딱히 뭔가 편집 기술이 있다든지 어떤 이미지를 가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귀찮아서 못할 것 같아서 라디오처럼 떠드는 영상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 보고 계시면은 제 얼굴 이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거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심심하실 때 라디오처럼 팟캐스트처럼 소리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영상 그냥 백으로 틀어놓고 얘가 지금 무슨 얘기하지? 궁금증 살짝 가져주시면서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별 얘기할 건 아니고 그냥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어떤 소재가 떠오르면 그걸 가지고 와서 영상으로 한번 떠들어 볼게요. 오늘은 그 브랜드 헤리티지라는 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요. 소재는 브롬톤이라는 자전거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짤막하게 이제 글을 올렸었는데 그 브롬톤이라는 자전거가 있어요.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꽤나 오랜 시간 만들어 온 나름의 헤리티지가 있는 역사가 있는 미니벨로입니다. 미니벨로는 미니, 작은, 벨로는 이탈리아어로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전거라는 소리죠. 영국의 미니벨로가 대표되는 브랜드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브롬톤, 스트라이다, 그리고 몰튼. 왜 영국에 세 개나 있지? 그리고 또 이렇게 자전거 조금만 관심 가져보면은 유럽 쪽에 자전거 브랜드들이 꽤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스페인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프랑스도 그렇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1, 2차 대전 이제 유럽에서 일어났었잖아요. 그걸 겪으면서 유럽 쪽이 바퀴 달린 것들에 대한 발전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독일은 뭐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들 BMW, 벤츠, 뭐 아우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바퀴 달린 애들은 유럽 애들이 잘 만들어. 그러니까 자전거도 그때 발전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끔 1차 대전 영화나 2차 대전 영화 보면은 병사들이 막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있어요. 그 정도로 자전거에 대한 뭐랄까 역사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브롬톤을 얘기해 드리는 거고 브롬톤은 특이한 게 트라이폴드라고 해가지고 3번 접혀요. 자전거 프레임이. 그래서 작게 되거든요. 굉장히 작아져요. 제 몸통만 해줘요. 지금 이 프레임 안에 있는 딱 요만하게 접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브롬톤 저도 갖고 있는데 브롬톤 타고 나가서 어떤 식당 들어갈 때 딱 접고 들어가면은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게 뭐야 막 이래요. 막 물어보세요. 이건 뭐냐 얼마짜리냐. 그러면 옛날에 브롬톤 처음에 샀을 때 좀 자랑스럽게 얘기했어. 이거요? 200만 원 넘고요. 그러니까 철 모를 때 그냥 자랑하느라 바빴어. 이것도 막 나의 자랑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영국의 브롬톤이라는 걸 국내에 많이 갖고 있지도 않아. 지금이야 뭐 사실 많이 갖고 계시지만 그 당시 때는 많이 안 갖고 있고 뭔가 나만 알고 싶은 브랜드, 나만 갖고 있는 자전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저도 브롬톤을 알아왔어요. 그래서 매번 브롬톤을 중고로 샀다 팔았다를 한 7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브롬톤을 즐겨봤고 그리고 지금 다양하다고 했지만 사실 다양해봐야 핸들바 하나 정도 바뀌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단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2단짜리도 있고 3단짜리 뭐 6단짜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 브롬톤이라는 자전거는 영국에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브롬톤을 구매를 하려면 국내에 우선 브롬톤 총판이 있습니다. 브롬톤 코리아가 들어와 있어서 국내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해외 직구로도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구매하게 되면 영국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배달이 오는 거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UK입니다. 그래서 그 브롬톤이라는 게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본인들만의 그 기술력으로 진짜 고집하면서 그러니까 뭔 고집이냐면 이 자전거 산업이 발전해 오면서 옛날엔 자전거가 이제 쇠덩이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레임이라는 게 튼튼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다양한 소재가 나오면서 뭐 스테인리스로도 이제 자전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거 뭐야 알루미늄 스테인리스는 아니다 알루미늄 그 다음에 뭐 티타늄
그리고 근래에는 이제 그 카본 이런 소재들, 다양한 소재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철로 만들면 무겁잖아. 무겁고 뭔가 이렇게 탄성도 없기 때문에 승차감도 별로고. 실제로 자전거를 탈 때 소재마다 타보면 소재마다 느낌이 달라요. 승차감이. 그러니까 바퀴도 중요하지만 프레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브롬톤 같은 경우에는 그 쇳덩이를 꾸준히 유지해요. 아니 저기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가 나왔는데 알루미늄도 강성이 강하고 정말 좋대는데 왜 안 쓸까? 카본도 막 정말 경량화되고 뭔가 말랑말랑해서 승차감도 좋아진다는데 왜 안 쓸까? 그냥 그들은 자기들만의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 브롬톤이라는 자전거 그 고유 접이 방식이 특허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특허권이 끝났습니다. 몇 해 전에. 그러면서 특허권이 끝남과 동시에 중국이랑 대만 이런 데서 이제 유사 브롬톤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프레임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그냥 브롬톤이랑 유사 브롬톤이 지나가면 잘 모르는 사람은 아니야 잘 아는 사람도 그걸 보고 있으면은 뭐가 브롬톤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브롬톤에서 뭐라고 하질 못하는 거야. 특허권이 끝나서. 그러니까 브롬톤 부품을 막 이제 뒤로 빼돌려가지고 가져다가 그 프레임에 꼈으면 브롬톤은 뭐라고 할 수 있지. 너네 우리 거 이거는 제품 자체를 카피한 거다 이렇게 걸 수 있겠지만 프레임만 동일하게 하고 그러니까 디자인을 뭐 크기 뭐 이런 게 다 똑같죠. 그래서 실제 브롬톤 부품을 여기다 갖다 끼면 호환이 된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동일하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특허권이 끝났기 때문에 누구나 이 자전거 디자인을 이제는 쓸 수 있게 된 거야. 이거는 뭐 법이 그렇다니까 아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유사 브롬톤이라는 게 나왔었을 때 국내에 누군가는 어쨌든 발빠르게 수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나온 걸. 그래서 그 당시 때 봤던 게 한 7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의 유사 브롬톤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브롬톤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브롬톤 한 270만 원 줘야 되는 걸 저거는 70만 원만 주면 그 간지를 그대로 내가 즐길 수 있는 거야. 물론 이제 승차감이나 어떤 완성도나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 당시 땐 그랬습니다. 한 3, 4년 전에. 지금은 유사 브롬톤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사이에 뭐 소재도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티타늄, 카본 등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실제 브롬톤보다 더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가성비도 훨씬 좋다라고 하는 유사 브롬톤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은. 근데 저는 이제 유사 브롬톤이 운영됨에 있어서 많이 아쉬웠던 점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 헤리티지를 왜 이야기했냐면 제가 그런 거예요.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브롬톤이라는 브랜드를 만약에 몰랐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자전거에 입문을 했어. 그래서 와 나 자전거 타는 거 너무 좋아. 그래서 큰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길 가다 보니까 조그만 자전거도 타는 게 보이는데 저거 서브 자전거로 사면 좋겠다 해서 그냥 미니벨로 검색해봤는데 이제 유사 브롬톤이 막 뜨니까 그럼 가격이 30에서 한 200만 원 중반까지 쫙 되게 다채롭게 잡혀있거든요. 그럼 나는 뭣도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사겠죠. 브롬톤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뭐야. 브롬톤이라는 이름도 모르는데 타서 내 만족이면은 끝 이러면 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인데 근데 요즘의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브롬톤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이 그렇습니다. 마케팅을 하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어.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버 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이 유사 브롬톤이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마케팅을 했을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튜브보다는 자전거 쪽은 인스타그램 같은 쪽이 조금 더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이렇게 아마 인스타그램에 검색해 보세요. 자전거라고 그냥. 그러면 대부분 좀 예쁜 여성분들, 뭔가 자전거 잘 타 보이는 여성분들이 많은 팔로워 수를 거느리고 있을 거예요. 남자분들도 물론 있지만 압도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콘텐츠에 가보면 막 500만원, 1000만원짜리 기암급 로드 바이크를 타고 있는데 막 옷들도 다 멋있죠. 막 선수 같아. 그래서 사진만 보면 막 선수 같은 게 막 많아. 그렇게 막 이제 어떤 자전거 문화의 한 축으로서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한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한 3, 4년 전쯤에 그 유사 브롬톤 처음 나왔을 때 재밌게도 이제 그거를 광고를 해주더라고.
나는 솔직히 그 당시 때는 그게 굉장히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이제 브롬톤을 갖고 있다라는 약간의 그 자부심과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없어요. 지금은 뭐 그냥 갖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뭐랄까 내 방에 있는 이런 TV나 뭐 이런 옷장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아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러고 말고 있는데, 그때는 그 유사 브롬톤이라는 거 나오면서 그 브롬톤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저건 짭이잖아. 내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걸까? 저거 짭인데 왜 인플루언서가 저 사람 뻔히 저거 지금 브롬톤 짭인 거 알 텐데 아무리 특허권이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저걸 저렇게 광고를 해준다고 싶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뭔가 삐뚤어졌던 것 같아.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왜냐면 그 내가 브롬톤을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작게 접을 수 있어서 내가 보관하기도 좋고 그 작아짐으로써 휴대성도 좋아지고 재밌잖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막 타고 가던 게 이렇게 접힌다는 게, 그리고 또 타려고 쪼르르 펴가지고 할 때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실제로 타보면 그 브롬톤만이 주는 그 승차감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맛을 알면 브롬톤을 이제 갖고 있다가 팔아도 다시금 찾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브롬톤 한 7대 정도 사고 팔고 해봤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이유에서였었어. 그래서 처음에 유사 브롬톤이 나왔을 때 난 처음에 의심을 한 건 이 부분에서는 저게 과연 모양은 따라했을지언정 내가 브롬톤에서 느꼈던 그 승차감이나 그 재미를 제가 선사해 줄까? 궁금하긴 했어. 뭐 이제 그런 건 있는데, 그 브롬톤이라는 건,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브랜드가 장시간 동안 역사를 가지고 운영을 해왔잖아요. 이게 헤리티지죠. 그게 있었는데 그냥 그걸 따라한 저게 가격이 막연히 싸다고 해서 내가 브롬톤을 아는데 저걸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방금 전에 아무것도 모르면 그걸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타다 보면은 어디선가 이제 브롬톤이라는 거 정보를 알고 역으로 브롬톤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브롬톤 할 때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 근데 그러면 그분들은 이것도 경험하고 브롬톤도 같이 경험을 했을 때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랑 차치하고, 인플루언서들이 보여주는 건 인플루언서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전거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광고가 되는 걸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브롬톤이라는 걸 알고 있는 시점에서 저 사람이 저걸 보여주면 오 저게 나왔어? 관심 있는데? 그럼 나도 가볼까? 이게 어떻게 보면 노린 광고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보게 됐고 살짝 혹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그거는 브롬톤이 아니기 때문에 헤리티지라는 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로 가야 되냐면, 그거는 이제 헤리티지라는 거는 아예 제껴버리고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실용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실리를 찾겠다. 굳이 내가 이동수단으로서만 쓸 자전거를 굳이 비싸게 살 필요가 있냐? 알지만 난 이걸로 가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고, 알지만 뭔가 브롬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찝찝해도 그래도 가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저한테 대입해보고 그런 분들의 상황에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서 아 과연 어떤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했어요. 그 유사 브롬톤이라는 걸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그게 싫은 거야. 저 사람 자전거 좋은 거 잘 보여주던 사람인데 갑자기 짭을 저렇게 소위 말하는 빨아주지? 뭐 이해관계가 있겠죠. 자전거 동호회에 나가보면 실제로 자전거 업계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면 거기서 커뮤니티를 형성해가지고 뭐 그분들한테 내 거를 좀 싸게라도 광고 태우든지 아니면은 공짜로도 광고를 태울 수 있기도 하고 본인도 얻어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건강하게 건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나는 그 당시에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짭을 갖고 와서 하네? 왜냐면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특허권을 풀렸었을 때 이걸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당장 인정하지 못했어요. 저걸 그렇다고 그렇게 바로 해버린다고? 뭐 이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실제로 컨텐츠 그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올렸냐면 홍길동이죠. 아비를 아비로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브롬톤이 아니기 때문에 브롬톤이라고 말도 못하는데, 마치 영상은 실제 브롬톤에서 많이 보여줬던 그런 색깔의 영상들로, 사진들로 많이 올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는 거야. 알고 올리는 거지. 뭐 이해관계와 뭐 실리를 따지면서 돈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좀 싫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오히려 이제 뭐랄까 좀 즐기는 문화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사 브롬톤이란 말도 안 쓰고 이제는 트라이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사 브롬톤을 썼던 이유는 하나 같아. 내가 그 자전거를 만약에 수입사라면 갖고 왔을 때 홍보하려면 브롬톤이라는 타이틀에 걸려서 홍보가 돼야 어떤 브롬톤을 검색했을 때 내 것도 떠주잖아요. 유사라는 말이 붙어있긴 하지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여기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키워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3, 4년 지나니까 다들 트라이폴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카테고리가 생긴 거지. 트라이폴드란. 뭐 꼭 브롬톤이 아니더라도 트라이폴드식 자전거는 있어요. 뭐 다운도 있고 뭐 다른 몇몇 브랜드들도 있고 뭐 있는데, 어쨌든 트라이폴드라는 게 이제 유사 브롬톤이 트라이폴드라는 말로 이제 변경이 됐어. 이제 그 자리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그 트라이폴드 자전거들 중에서 몇몇 제품들은 브롬톤보다 월등히 성능도 좋고 가성비도 좋다. 이런 상황에서 저도 궁금해져서 정말 타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저한테 이 전제 조건은 브롬톤을 갖고 있다라는 시점에서, 네. 아니면 내가 진짜 만약에 인플루언서였으면 그 유사 브롬톤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브롬톤이 없는 상황에서 뭐 브롬톤의 관심도 솔직히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정면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브롬톤이 없는데 지금 아시는 분이 이걸 자전거 갖고 오신다. 근데 내가 지금 타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아, 이게 유사 브롬톤이라는데, 그러니까 트라이폴드라는데 많은 분들이 한번 타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풀면 좋겠는데, 그런 거 꾹 다물고 하면서 브롬톤 색깔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냥 올린다라는 건 거지. 그러니까 그게 조금 얄궂게 싫었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브랜드 헤리티지라는 거를 좀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제품의 브랜드에 접근함에 있어서 그 고유 브랜드, 고유 디자인, 뭐 고유 제품 이런 거를 먼저 알았더라면, 우리가 그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코코 샤넬이야. 그럼 코코 샤넬이면 그 코코 샤넬 이름이 그 디자이너 이름이잖아요, 원래 창업자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그 사람이 왜 이 제품을 만들었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품이 흘러와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그럼 이 제품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냥 이 제품을 처음 딱 봤을 때 이쁘네. 그래서 이쁘네 하고 살 수도 있지만, 이쁘네. 근데 이게 브랜드가 뭐지? 삼성이네. 삼성? 왜 삼성이지? 그래서 잠깐 찾아봤더니 막 브랜드의 그 가치관과 그런 역사가 있어. 그러면은 이 제품을 바라보는 눈이 단순히 그냥 디자인만 보고 예쁘네가 아니라, 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헤리티지잖아요. 전 이걸 굉장히 높게 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아이폰을 좋아하는 이유가, 스티븐 잡스가 그 지랄 맞게 그 팀원들 다 내쫓고 갈아가면서, 그러고 막 어떻게든 녹여내가지고 만든 게 궁극의 핸드폰인 아이폰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양도 이쁜데 실제로 그 갈아 넣은 게 흔적들이 써보니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야 이걸 이렇게 했네, 이렇게 했네, 이걸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했네. 그래서 좋은 거잖아. 그걸 똑같이 따라한 중국에서 나온 뭐 예를 들어 샤오미나 이런 데서 만든 짜폰들은, 그것도 유사 아이폰이라고 했었죠, 옛날에. 그거 싸다고 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애플 거 따라 했는데 뭐 싸니까 그냥 써. 이게 다야. 그럼 이걸 과연 오래 쓰냐? 아니죠. 한 번 쓰고 그 다음에 안 사요. 근데 아이폰 유저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한 번 샀어. 3GS 쓰시던 분들 지금 몇 가지 나왔지? 17까지 나왔지. 17 쓰고 계시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브롬톤 같은 경우도 내가 그런 것들을 알아. 아 얘가 그때 시작을 해서, 그 사장 누가 시작을 해서 이렇게 브롬톤이 많은 기간 동안 브랜딩을 해왔구나를 알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270만 원이라는 이 브롬톤이라는 가격이 누군가에게 물론 비쌀 수 있지만 어떤 추구함에 따라서는
이 정도는 줄 수 있다가 돼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볼 때마다 흐뭇한 거야. 타지 않더라도 아 브롬톤이다. 아 내 브롬톤이다.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이건 브롬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제품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아이폰도 그랬지만 아이폰도 우리가 보면 어떻게? 그러니까 갤럭시랑 항상 비교하면 아 그래도 갤럭시보다 아이폰이지. 근데 그게 왜 아이폰인지 얘기를 못 하거든. 헤리티지가 본인 몸속에 배어 있단 소리야. 이 아이폰에 대한 헤리티지의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폰이지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유사 브롬톤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그래도 브롬톤이지. 저는 이제 그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그거야. 워낙에 많은 리뷰들을 보고 하다 보면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유사 브롬톤 중에 좋은 게 많다고 하니까 궁금해집니다. 아 그래서 하나 사볼까? 미친 척하고 되게 궁금한 거예요. 한번 사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이제 자전거 동호했던 친구 중에 브롬톤 되게 좋은 거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롬톤이 제가 말한 270짜리가 보통 기본 모델이고 한 400만 원짜리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어느 날 그게 있는데 유사 브롬톤 하나 또 산 걸 보여주는 거야. 그거 왜 샀냐 했더니 궁금해서 샀대. 야 그 쿨함에 제가 졌어요. 걔가 그렇다고 뭐 자전거 활동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 그냥 심심할 때 이제 어디 가가지고 뭐 남자친구랑 타고 이러는 이제 친구인데 유사 브롬톤을 샀대.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 자전거를 좋아했고 나와 같이 우리 동호회 친구인데 했으니까 자기는 그걸 아니까 브롬톤을 산 거거든. 그래서 그 와중에 또 비싼 걸 샀고 브롬톤 중에. 근데 남자친구는 자전거를 잘 모른대. 근데 잘 모르는 애한테 관심도 없는 애한테 그 헤리티지라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브롬톤 사주기는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탈 거 그럼 유사 브롬톤이라도 하나 타봐. 그냥 너 타고 싶을 때 타. 막자전거로 샀다 이거지.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브롬톤을 볼 때 바라보는 시점에서 유사 브롬톤을 볼 때 바라보는 시점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봤습니다. 아 나도 저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광고를 받고 보여줬어야 된다라면 그런 초점으로 그런 시점으로 다가가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옛날에 해봤어요. 그 당시 때. 그거 뭐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뭔가 인플루언서 분들이 꼭 잘못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약간 그 자전거 수입사와 인플루언서가 그 제품을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해서 푸는 과정이 그 당시 때는 조금은 미숙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어쨌든 브랜드 헤리티지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브롬톤이라는 자전거를 좀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했었었고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브랜드 헤리티지는 방금 말씀드렸죠. 어떤 이제 시작에서부터 그 쌓아 올라온 단계들을 내가 알고 나서 이 제품을 봤을 때와 그런 걸 모르고 이 제품을 봤을 때 내가 이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지는 뭐랄까 그 뭐라지 흐뭇함이라 그러나? 네. 그런 것들은 좀 다르다. 네. 차이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왕 내가 돈을 써야 된다라면은 제값 주고 제대로 된 제품을 사는 게 맞잖아요. 네. 요즘에 워낙에 그 중국산 짭이 너무 많아서 모르고 속아서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혹여나 모르고 속아서 산 제품에 너무 실망을 해서 아 이런 제품은 후져 이래 버리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이거든요. 차라리 뭐랄까 거기에서 그러면은 좀 이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뭐 짭 브롬톤인데 진짜 싸구려 샀다가 경험이 너무 안 좋으니까 브롬톤까지 같이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싸잡아서 에휴 쓰레기 같은 자전거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건 거야. 근데 반대로 또 싼 거를 타봤다가 뭐 좋은지 나쁜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타다 보니까 저 브롬톤이라는 게 있어? 역으로 또 그렇게 가는 케이스도 많이 봤으니까 이거는 어쨌든 선택하는 사람의 뭐랄까 몫이고 저는 브롬톤이 나쁘다 좋다 뭐 유사 브롬톤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런 헤리티지에 대한 어떤 각자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이거는 뭐 브롬톤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로 생각이 나면은 또 소재를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뭐랄까 실제로 그런 마케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브랜드 마케팅 하시는 분들하고 좀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좀 이런 뭐랄까 과정? 그러니까 뭐 전문적인 용어 아니면 그들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뭐 요즘은 또 유튜브도 잘 돼 있으니까 많이들 공부를 하셨을 거라, 마케터가 아니더라도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좀 좁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서 브롬톤 이야기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해하진 마시고, 예. 어쨌든 각자의 가치관이 그 헤리티지랑 연결이 될 때 그거는 뭐 선택이기 때문에 다 존중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어쨌든 요 근래 갑자기 제가 이제 들어오다가 술 먹고서는 좀 이렇게 인스타 켰는데 브롬톤이 보이길래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브롬톤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그 유사 브롬톤과 브롬톤의 사이에서 그 브랜드라는 헤리티지, 요걸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회가 되면 또 뭐 다른 주제거리로 영상을 들고 오겠습니다. 25분 동안 떠들었는데 다 들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고, 물론 이제 스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지막 부분은 인사는 잘 드려야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